북한이 오늘 새벽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를 전격 통보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네, 실제 무엇이 배경인지를 두고는 관측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치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김 기자, 일단 북한이 고위급 회담 연기를 통보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북한이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 맥스 썬더 훈련의 그 맹비난을 하면서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이거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리선권 단장의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북한이 오전 9시를 넘긴 시점에 제의를 했는데 사실상 15시간 만에 그 제의를 철회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0시간 전에 철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배경으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맥스 썬더 훈련이라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새벽 3시쯤에 보도가 됐었던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에 따르면 이 맥스 썬더라는 훈련이 남한에서 그 북침 전쟁 소동이 벌어지는 그 정세 하에서 이 회담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마디로 그 북침 전쟁 소동이 결국 이 맥스 썬더 훈련이다라는 의미를 시사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 훈련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맥스 썬더 훈련이 일단 어떤 훈련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북한이 문제 삼은 이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그 연례적인 행사인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간 예정돼 있었던 훈련입니다. 예.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그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하는 수준이고 또 F-22 전투기와 같은 이제 그 북한의 핵 시설을 그 특정해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 대거 이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미국 공군의 연례 훈련이란 설명인데 그렇다면 좀 북한의 이런 조치가 더욱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1일부터 훈련이 진행된 상황에서 북한 측이 어제 먼저 우리 측의 회담 날짜를 제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지난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훈련은 진행이 되었고 진행이 됐는데. 네, 북한이 심지어 어제 회담 제의를 했습니다. 즉 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이었거든요. 예. 회담을 제의한 것도요. 근데 갑자기 이 훈련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이 맥스 썬더 훈련 때문만으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 3월 초였거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의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다음 달이었던 4월 초에 그때 예정이 돼 있었던 한미 연합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그 키리졸브 훈련이라든가 예. 독수리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하면서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때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선뜻 납득이 사실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결국은 이 남북 관계의 숨고르기다 혹은 뭐 북미 협상을 앞두고 좀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북한 통신 보도 내용도 보면요, 회담 중지는 사실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한의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순회 상봉,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에 대해서 미국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게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 그 미국이 그 어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존 볼턴 그 미 NSC 보좌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핵시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까지,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생화학 무기까지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그 기준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핵무기와 핵시설 같은 경우는 그 핵 물질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미국 테네시주로 옮겨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체도 미국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이제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미국의 그 강경한 입장을 거듭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기준점을 높이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상 태영호 전 공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예.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북한 통신이 보도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특정 인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국회 마당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헐뜯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노름도 방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사실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에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그 자신이 출간한 책을 기념하는 어떤 그 기자간담회 그리고 강연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 마당에서 그거를 진행한 그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겨냥해서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태 전 공사가 한 발언을 보면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게 아니라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북한이 비핵화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지가 없다. 핵 포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예. 주장한 겁니다. 지금 예. 북한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핵화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태전공사는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 그 강제 사찰과 무작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 김희 원장의 권위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예. 불가능하다고 이제 나름의 분석 근거를 들었고요. 또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상 해방이라든가 이동, 그 정치적 자유를 허용을 했었던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이 아니라 개성식 단절 모델로 북한이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이야기를 좀 들을수록 이번 그 취소 통보 배경이 단순히 그 맥스 선더 훈련만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따로 나왔습니까? 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마 오전 10시 30분쯤 예정돼 있는 그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아마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잠깐 만나서 예. 짧게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조 장관은 일단 북한의 전통문을 보내서 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거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지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정도로만 이제 답변을 가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잠시 뒤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좀 당혹스러운 기류는 좀 내부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당국자 그리고 관계자들과도 이제 만나봤고 또 전화 통화도 해봤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맥스 선더와 같은 이야기가 어떤 그 회담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그분들의 어떤 그 당혹감을 더 키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로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찌됐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균 장관이 그 전통문을 보낸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또 다른 어떤 물밑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의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백악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대변인 성명이 나왔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백악관이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은 북한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예. 했습니다. 또 우리의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은 NSC 그리고 국방부와 같은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대책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번 사안이 어떤 중대한 흐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